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지난 2021년 3월 파생 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인투자가 빌 황 씨가 어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 황 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형사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단은 사기와 공갈 등 11개 중 10개 혐의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검찰은 2022년 황 씨 등을 기소하면서 이들이 금융회사를 속여 거액을 차입한 뒤 이를 자신들이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피고인들이 각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UCLA를 졸업하고 카네기 멜런 대학의 MBA 과정을 마친 빌 황 씨는 2001년 유명 헤지펀드사에서 근무했고 2012년 홍콩 투자와 관련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4,400만 달러를 지급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후 2013년 그는 개인 투자 회사인 아케고스를 설립했으나 마진콜 사태로 거액 손실을 유발한 뒤 기소됐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대선 후보 사퇴 요구가 좀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동지인 낸시 펠로시 전 연방 하원 의장까지 MSNBC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사퇴론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펠로시 전 의장은 인터뷰에서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린 일이라면서도 시간이 없는 만큼 우리는 그가 그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에서도 공개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이 나왔습니다. 버몬트주 민주당 피터 웰치 상원의원은 워싱턴 포스트 기고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 바이든이 하차하길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이 왜 출마를 원하는지 이해한다면서도 그가 한때 도널드 트럼프에게서 우리를 구해냈지만 자신이 최선의 후보인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밖에선 연예계 거물까지 바이든 사퇴 촉구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바이든의 선거 자금 모금에 앞장섰던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우리는 이 대통령으로 11월에 이기지 못할 것이라며 하원도 이기지 못하고 상원도 뺏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거세진 사퇴 요구에 맞서 오늘 단독 기자회견을 열어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안팎의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여론조사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1순위로 거론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2,4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첫 TV 토론 상황에 근거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7%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및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는 62%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54%가 사퇴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도 13%만이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하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가 건강하다고 답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대결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9%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 46%를 3%포인트 앞섰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소폭 하회하는 등 인플레이션 완화세를 이어가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방노동부는 6월 소비자물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에 비해서는 0.3%포인트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소비자물가지수 지표는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낙관론에 힘을 더하면서 오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청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6월 비농업 일자리도 전월 대비 20만 6천 명 느는데 그친 데다 6월 실업률도 5월에 비해 소폭 상승한 4.1%를 나타내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제롬 파월 FRB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데 이어 인플레이션 완화세를 확인시키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가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환자가 몰리는 상급 종합병원, 특히 수도권 대형 병원들의 일반 병실을 줄이는 대신 중증 환자에 집중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상급병원의 일반 병상수와 일반 환자 진료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중증 환자 진료 비중을 더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상급병원들의 일반 병상을 최대 15%까지 감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병상 감축에 따른 상급병원의 손실을 벌충해주는 방안도 따로 마련합니다. 응급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의료진에게 적용되는 당직 수가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중환자실이나 중증수술 수가도 인상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어떤 중증진료 항목에 대해 얼마나 수가를 높여줄지,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은 얼마나 투입하게 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12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12번 연속 동결입니다.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아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에 가까워졌지만 최근 환율과 가계대출, 부동산 불안이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2%포인트 낮습니다. 한국의 금리가 먼저 내려가면 금리 차는 더 벌어지고 금리가 높은 쪽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쏠리면서 외화 유출이 일어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환율이 올라가고 물가 불안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도 일부 지역 폭염 예보됐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89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104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66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90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111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